시작해. 예. 어, 교수님, 시작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 19세기 조선시대 개벽이라고 하면 인간 평등이 개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현재의 개벽은 어떤 걸 개벽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계획이요? 네, 19세기에는 인간 평등을 말씀하셨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신 개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음.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은 하여튼 예, 현대에 와서는 이제 현대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원래가 홍익인간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평등 사상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류가 다 원하는 거고 평등 사상. 이제 문제는 평등 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물질적인 조건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돼 있고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등은 말로만 이야기했지 실현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 이것이 돼야지 진짜 평등이 실현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말로만 지금 나와 좋은 사상으로 말로만 돼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평등이 실현된 어느 곳에도 평등이 실현된 나라, 지역 뭐 그런 게 없거든.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평등이라면 빈부의 차가 자꾸 크게 나고 있어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에,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빈부의 차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평등이라는 건 물질적인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또 변화가 돼야 되겠죠. 정말 사인 요철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이 정신적인 변화도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인 변화가 요구가 되는데 또 이 물질적인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변화도 안 되거든. 다만 구호로만 끝나지. 좋은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구호로만 끝나고 현실화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조건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 조건도 이 인간이 사상적으로 변해야지 조건도 변화되고 조건이 변해야지 또 사상적으로 변화되고 뭐 불연이 기현이라고 이 상관관계가 밀접한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스나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이야기한 거 있죠. 또 실현도 했고 개인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 이서 물질적인 조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등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실은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사유재산이 있는 조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요술 시절이라는 게 결국에 사유재산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었던 시대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아래가 생기고 뭐 이게 뭐 부정부패가 다 생기고 뭐 이런 건 하고 저는 생각드는데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가치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혹하기도 하는데 현실화는 안 되고 있다 지금 된 데가 없다 지금 세상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물질적인 사회적인 조건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사상 의식도 사인 여체라는 게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인 여체란 말은 좋은 것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중동 지역 석유로 부자된 나라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동등한 나라 아닌가요? 교수님? 그런 데는 그게 비교적 그러는 거죠. 그래, 저는 그래요. 지금 아주 당장의 생활적 욕구에서, 저 뭐 스웨덴, 독일, 부자 나라라고 한다. 야, 그러면서 무슨 교통수단 뭐 하는데 그 꼭 차표를 끌어가지고 타야 되느냐. 그거 하나도 지금 못 없이고 있다고요.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버스 타고, 전차 타고, 기차 타려면 다 끊어야 된다고. 왜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복지국가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웨덴 복지국가다. 독일도 뭐 복지가 잘 돼 있다. 아니, 뭐, 그 버스 타고 뭐 하면서 뭐 표 끊어야 되고, 아, 얼- 애기 키울 때는 정말 철학한 게 뭐냐면, 그 킨더박에, 그 유모차 끌고 올라가서 표 끊고, 이게 복잡해요. 아, 예, 그 킨더박에 끌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또 가서 표 끊어를 해야 되지. 그럼 뒤에 사람도 줄줄이 서야지.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복지국가냐. 저는 그러죠. 지금 당장에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지국가라 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복지국가라고 그렇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도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냥 거기에 둘려가지고 복지국가라 둘려가지고 뭐 막 밀려오잖아요. 피난민들. 피난민들 괜히 못 나온 거라 그렇게 헛된 잘못된 선전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 불려가지고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니까 이제 뭐 야단이죠. 못 오게 하고 선별해서 노동력이 좋은 놈만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들어오겠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제가.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에 교령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셨어요. 그 뭐냐면은 인내천 사상을 세계화하는 하나의 이제 그들목으로 해서 독일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 대변은 뭐 유럽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인내천을 이제 세계화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내천 사상이 좋은 사상인데 이 세계화한다고 할 때, 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런 문제인데, 우선, 이 합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천주교도 그렇고, 동경대전이. 근데, 얘 합일로 되느냐, 합이 됐을 뿐이 없냐, 그거에 대한, 예, 예, 이론적인 사상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내지 동경 대전에서 어, 수흥성 성생 대신 신사께서도 천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에 대한 천주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천에 대한 그러니까 천에 대한 설명 내지 천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주와 천도는 상당히 이질적인 건데 이것을 이제 합해놨거든요. 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상당히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이제 관념적인 성격이 있고 천도는 좀 기사상을 많이 이야기해서 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지금 이것을 합쳐놨는데 실질적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천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천주를.
근데 천도교인데 천도 이야기보다는 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 천도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럴까? 아니면 통합운동이 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도와 천주는 상당히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 유불론과 관념론이라고 할 때는 모순적인 건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이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고는 세계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음, 금방 그 브레이크가 가해질 것 같아요. 유럽 사람이나 뭐 이쪽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천주와 천도와의 관계 문제. 아주 이질적인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천도를 놓고 천도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천주를 중심으로 두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 천도교가. 그래서 천도가 이질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좀 이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천도는 사실은 기 이론으로 뒷받침해서 지금 이론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 보통 독특한 것은 뭐 어, 중국도 그렇고 뭐 도가도 그렇고 어, 무엇입니까 주역도 그렇고 이제 보통 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천도교에서는 지기라고 조금 독특한 그것과 다른 그 지금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기. 예, 지극한 기운이다 해서 그 이제 독특하기는 한데, 여하튼 기론은 사실 물질론이거든요. 근데 천주는 물질론은 아니거든요. 관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거죠. 근데 이게 모하메스도 그렇고 이게 성수전도 그러면 그 새로운 사상을 할 때 꼭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대성사께서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그러니까 모하메스도 그렇고 홍수전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내놔요. 새로운 사상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천도라든지 뭐 이렇게 물질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학이나 동경 대전만큼은 다르거든. 그 사람들하고 이 천도란 말을 이게 이 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천도가 천주를 이야기하면서 천도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이 모순을 합일 이론에 의해서 합일이 가능하냐? 이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동학을 아니면 동경 제재를 세계화하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동경 대전이 태어난 우리나라 땅덩어리 내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 상당히 이 천도교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걸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천도교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비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이 문제하고도 걸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론가들, 공학에 대한 이론가들 보면은, 뭐, 김용호 선생도 그렇고, 어, 윤석상 선생도 그렇고, 또, 박맹수까지, 오물교회, 뭐 이런 분도 다 천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제일로 지금 활발하게 하는, 어, 또 많이 알려진 김용옥 이분도 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그러나 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로 해서 중추로 해서 이론의 중추로 해서 이론 전개하는 게 앞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론하는 제목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경대전에서 이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각자 유심이란 이야기가 아주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자 유심하고 완전 사회적인 병폐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각자 유심은 에, 이건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 생각이고 개인 이기주의 생각이 아주 에,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각자 유심이. 근데 사람이 하늘인데, 인내천인데, 이 각자의식은 그럼 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느냐. 각자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 각자의식 때문에 문제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각자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개벽이, 후천 개벽도, 뭐 선천 개벽을 말할 것도 없고, 선천은 이미 지나갔고, 후천 개벽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는데. 그럼 각자의식을, 근데 각자의식이 수신 정기만 해가지고 그것이 각자의 식이 없어지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수신 정기만 해가지고. 이 천도교나 교도들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은 바로 이 각자의 심에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니까 뭐 이게 의견이 틀리고 분열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럼 각자의 심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사람은 곧 하늘인데 하늘이 작용을 해야지 하늘은 각자의 심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각자의식 어디서 오느냐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추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천도 문제를 중심에서 한번 이론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에, 그, 그, 그 하나 가능성이 이제, 이 수동론인가 이게 원형 이정 천도지상 유일 집중은 인사지 찬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어, 천도에 대한 이론을 좀 새롭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음, 세상과 자연, 사회, 인간 모두가 다 이건 에, 생성하고 이제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이, 이 천도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천도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예, 그 천주교 역사에서 보면은 제2제 최수영 해월 신사께서는 천도교의 뿌리내리기와 세력 확장을 그 시대적 이상 가치로 간주하신 거죠. 이런 이상 가치 실험 방도로 개인 전물, 내수도문, 이천식천, 향화소리 등의 이런 말하자면 천도의 내용을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끔 정립을 하신 거예요. 제시형 선생은. 그리고 또 보면은 성경의 성생 신사께서는 사회의 개화와 자주 독립을 시대적 이상 가치로 간주하신 거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의 천도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대 교육사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이게 이제 민족 역사적 공적으로는 1919년 3일 선언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중적인 반일 민족 환경으로 이끌고 나아가서는 1926년에 60만세 운동까지도 이제 전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예도 있고 해서 어, 천도교는 어떤 천도를 고정적인 어떤 이상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천도의 내용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 시대적인 이념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이론화하고 이런 분이 교령으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교령. 이 교령이 이런 사람은 정말 새로 성경의 성생을 이어받는
제대로 된 교력이 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천도교는 일반 민중으로부터 뭔가 아, 그, 지지, 희망 뭐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천도를 어떤 고정된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이 천도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시대의 그 일반 대다수의 민중이 요구하는 그 이념 가치를 천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도를 가장 정확하게 잡아낸 이런 분이 천도교의 지도자가 될 때 이 천도교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그렇지 않고 천주만 내우고 있고 천도를 옛날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힘들지 않겠느냐, 발전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천 개벽 이 세상을 만들고 교인들이 지상 선인이 되고 하려면은 이런 수심 정지에서 정신적으로 수양도 하지만 수양의 내용도 천도가 무엇이고 지금 현대 천도가 뭐고 이 천도를 실행할 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그게 기여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준비가 사람 될 때 천도교 교회는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질이 다른 정말 최훈 선생이 표현했듯이 지상선인 그때 진짜 지상선인이 가능하지 않겠냐. 옛날 그냥 외우고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상선인이 되냐고. 새로운 천도의 내용을 새롭게 해서 이 천도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무장을 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이것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뭔가 정성을 부리는 이런 인간들이 지상선인이고 정말 개벽을 일구어내는 그런 주체적인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주체적인 힘이 약하면 지상적으로 그 아득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도를 뭐 개전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그것에 고착하지 말고 천도는 바로 그때 시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데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념, 가치 이것으로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참된 천도교의 종합의 이론가이고 교령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교령을 모실 때 천도교는 진짜 활성화되고 정말 후천 개벽을 이루하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의견 교환을 좀 해보죠. 그렇다면 지금 결론으로 말씀하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론과 가치는 그럼 뭐라고 해요? 어, 그건 참 머리를 싸매고 이제 그것도 혼자가 뭐 컬렉티브하고 뭐 집단적으로는 그 해결할 문제겠죠. 뭐 누구 한 사람한테서 뭐 그러나 어쨌든 시대가 개인이니까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론, 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우리나라를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21세기 현재에서
그 천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거죠. 저는 결국에 지금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천도라고 생각하자면 지금 현재 이 남북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분단 문제가 초미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결국에 이 현재 천도교에서 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단의 극복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단의 극복. 그럼 분단을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고 체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또 말하자면 천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요? 분단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단을 극복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 항상 그게 문제거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북한 뭐 다 서로 이해하고 허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선 다룰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괜히 건드리면 그쪽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건 뭐 나중에 다뤄야 되고 하는 거 아시냐 뭐 이런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참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답을 내기하기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떤 실현해야 될 어떤 이념이라든지 가치가 성립이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진심의 정말 각자 유심을 버리고 그때 각자 유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민족적인 그 이념이나 사상 해야 할 일, 그 천도를 정말 각자 유심을 안 가지고 노력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자꾸 자기 위주로 그 아주 시대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념을 실현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해관계에서 먼저 놓고 보고 이루도 전개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분열되고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제일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니 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자면 천도교의 장점, 뭐 동양 사상의 장점 말씀하시면서 그 합일, 특히 이제 뭐 그 가요 불택 선악이다, 가요 뭐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런 어떤 그 뭐지 서양의 어떤 그 선악 사상 이분법적인 것을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동양 사상, 특히 천도교 사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점을 주셨는데 이 여기 그 어쨌든 그 각자 위신, 이기주의 이것은 만악의 원천이다. 뭐 표현하시고 이렇게 말씀. 이게 그럼 이기심은 그거는 악이 분명한 건가요? 아까는 이제 악도 없고 선도 없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기심도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고 이기심조차도 그 악이다. 이거는 절대 악이다. 악마 사탄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것도조차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토현은 어쨌든 이건 절대 악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걸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 모순은 제가 볼 때는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소인과 대인간의 모습일 것 같아요. 소인은 자기가 각자의식으로 가지면서 자기가 각자의식을 갖는 줄 모르는 사람들. 대인은 성인이라고. 자기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각자의식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나온 것을 알고 그래서 극복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소인들은 각자의식 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각자의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분법이 분명하죠. 각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분법으로 그 살아가는 자양분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소인들이 나쁘게 말하면 소인들이. 근데 개인이 되면은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폭이 넓어져 버리고 그 폭이 넓어지려면 각자의 힘이 약해지거나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폭이 좀 개인이 되거나 장자의 것처럼 대붕이 되거나 대붕하고 한 번 쳐가지고 삼천리를 나는 대붕하고 세상에 다 보는 대붕하고 이 나무 가지에서 나무 가지로 뛰어다니는 이 시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는 시야나 이게 또 다른 거죠. 굉장히 차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지상선이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힘이 덜어내고 아니 없애고 대인이 되는 거, 지상 그리고 대붕이 되는 거, 대붕이 되고 그러면 그 단계에 가면은 이 사람들하고 이 박치기가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저 뭔가 공자가 이해하게 하는 거. 71년은 종심 소역이 북투가다. 자기가 마음대로 나온 대로 해도 이치에 어긋나질 않는다. 이게 개인의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천도교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표현은 다르지만 지상선인 개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개인이 되려면 근데 개인 막연하죠. 사실은 근데 이 시대의 대인, 저 시대의 대인이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나 유교나 이런 데서는 자꾸 고정화 시키잖아요. 또이 고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꾸 그 사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상은 시대와 그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다. 변질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변화는 변질도 변하고 발전도 변하고. 그러나 우리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후천 개혁 사상도 나온 거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많이 좀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세련되게 이제 표현도 하고 세련되게 이론을 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네. 저 위심을 버리지는 못해도 사로잡히지는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도 그 각자의식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시대적으로 각자의식을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니까 완전 이기주의고 만악의 원천이다라고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쓰신 그 승훈 대신사님이 사실 때 각자 미심의 그 시대상을 반영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각자 미심의 발로 그 반대되는 얘기로 동기일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자 미심은 있지만 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각자 미심을 달리 해석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 이기주의죠. 근데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고 네 물건이 내 물건이고 내 물건이 네 물건이고 막 이런 시대상에서는 각자 좀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 단순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자 위심에 대한 공부를 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순 대성사도 각자의 심 부정적인 의미에서 각자의 심을 보신 거죠. 각자의 심. 예.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아니고 그 시대상이 그렇게 뭐 표현 안 했지만 표현 되게 됐죠. 빈천이 있게 되고 빈부와 부자가 있게 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선한 사람이 있고 무슨 귀족이 아니라 양반이 있고 이런 현상은 다 각자의 심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뭐 지금 거시를 보면은 외세를 끌어들이니 외세에 붙어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각자의 심이죠. 네.
어디 민족으로 이어난 사람이 뭐 친일이 되고 뭐 친미가 되고 이 사람들은 갑자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민, 갑자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친일파들은 이거 갑자기심에 아주 전형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미도 친일 시대 때 그 시절을 보면 뭐 소설가나 그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민족 정신을 갖고 있다가도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그 친일 쪽으로 옮기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친일 뭐 나쁘고 좋고 이거보다도 가족을 상해를 입히고 하면은 저도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친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친미 하시는 분들도 진짜 나쁜 놈이 있을 거고, 진짜 내 가족을 죽이고 상해를 입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후대에 저희가 좀 해석을 좀 너무 흑과 백으로 딱 나누어서 넌 나쁜 놈, 좋은 놈 이게 아니라 좀 아니, 그렇게 구별을 해서 뭐 그렇게 구별을 해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물론 예, 나쁜 것도 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나쁘기는 나쁘죠. 그러나 동조는 할 수 있지. 동조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동조를 할 때는 나쁜 것도 나쁜 거죠. 예. 나쁜 건 나쁜 거죠. 나쁜 것도 근데 나쁜 거죠. 그거를 그럼 너무 후대에서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 개인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봤을 때, 아,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도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부인으로 살다 보니 약간 모성애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예,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뭐 인간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건 심정인데, 그냥 심정이지만 그것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큰 위치에서 보면 그거 나쁜 것은 나쁜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을 보면 그것을 뭐 죽여야 되느냐, 제거해야 되느냐, 이건 또 방법적인 면에 또 다른 거죠. 고상한 방법은 나쁘다고 해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건 좀 말하자면 차원이 높은 방법은 아니죠. 선도하는 방법, 자기가 더 잘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이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게끔 그건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주 커버리고는 그런 큰 것을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사실 감화를 받게 되거든요. 눈소리만 보고도 감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큰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 싸우기는 하지. 그 네가 죽냐 사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큰 사람이 있으면 감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감화를 받을 무엇을 강요를 하지 않아도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예. 그런 사람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뭐, 아니, 그게 아니고 TV를 화면을 보시는데요. 모니터 보세요, 교수님. 이쪽에 컴퓨터 화면. 쪽 말고 앞에를 보시는. 제가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말해도 되나요? 제 네. 말씀 들리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강의를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아요. 맞죠?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저는 대학에서 한 30년 가까이 도구동문학을 강의하고 작년에 은퇴하고 지금 중학대학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신앙하시던 동학천도교를
지금 제대로 공부하면서 놀라운 그 가르침을 받고 감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꿈이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고 다이제스트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천도교의 동학 천도교의 중요한 개념들을 표제어로 삼아가지고 그걸 설명하신 글이던데 이거 말고 제대로 전문을 번역하신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동경대전 용담유사. 잘못 들었는데. 그 한번 들으세요. 다이제스트로 독일어로 번역하신 내용이 예, 기존에 예. 그게 다이제스트로 아마 축약된 듯 느껴지시는데 전문을 전체로 번역하신 게 있는지를 아마 여쭤봐요. 번역본 완벽한 번역 번역본 축약된 거 말고 어떤 거예요? 쓰신 거. 독일어로 번역한 거요? 네네. 그건 동경대전은 그 출판사가 그대로 다 번역했습니다. 전체 번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용담유사는 번역 안 했죠. 동경대전은 전부를 그냥 번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아, 또 제가 본 책은 좀 다른 책인 것 같네요. 어, 요약본은 아니고요. 그럼 그걸 좀 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재원생들한테 우리 최승만 스님이 뭐 어떤 거를 보셨을까요? 어디에서 넣은 걸 보셨을까요? 근데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교령님하고 그 당시에는 이명진 교수하고 몇 분이 독일에 와서 인해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저도 뭐좀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것을 여기서 다시 출판을 했더만요. 똑같이 이렇게 시험 색깔만 다르죠. 그리고 아마 여기 천도교 여기 본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번역했던 게. 이제 출판했던 게. 근데 이 색깔은 좀 다르게 했더만요. 최승만 교수님 어디서 그거를 보신 거예요? 도서관? 중앙도서관? 저희? 그 최흥용 동덕이 저기 정독도서관에서 빌려다 준 것을 봤는데 그거는 다 다이제스트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번역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다른 책을 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은 거고요. 제 질문은 저기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저기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물어보기로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독일에서 인문학, 그러니까 합리성이 바탕을 둔 학문을 하셨는데 지금 동학은 종교거든요. 이 종교를 접근할 때 저는 영성과 합리성의 관계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종교와 정치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계속 저한테는 화두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게 제가 너무 거창하게 지금 거칠게 지금 질문하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평생 서양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에, 에, 이 문제가 계속 그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와 정치는 서로 밀어내고 반대되는데 종교와 예술도 그렇죠. 예술 그러면서 또 연결되고 근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그 영감을 주시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동학 저기 경주에서 창명된 동학과 동학혁명 34년도에 그 폭발한 동학혁명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우연적인 관계인지 좀 이거 좀 예, 지금 질문 그 요지가 뭡니까? 동학과 동학혁명의 관계, 정치와 종교의 관계, 영성과 합리성의 관계. 선생님께서 지금 평생 학문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책도 내셨고요. 그러면 학문적으로 그걸 접근하신 건데, 이 종교라는 것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바탕에 있잖아요. 그 수련을 해야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사유를 한다는 것은 의심을 하고 계속 선생님께서 지금 천도와 지금 천주를 구별하시고 이런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거 뭐 참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학천도교는 뭔지 이게 종교인지 학문인지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거를 지금 접근하시는지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동학천도교를 그 끌고 가실 건지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어려운 질문이고 좀 광범위한 질문 같은데요. 그 요점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학 지금 자체와 동학의 운동, 동학 자체와 동학혁명, 그런 어떤 사상과 행동,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동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동학혁명 같은 어떤 행동, 어, 그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저는 어, 예, 저는 구체적으로 동학혁명에서 그 농민들이 이게 한 90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그들이 일어난 것이 동학의 가르침에서 감화돼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 어쨌든 놀라운 일이거든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은 대신사가 동학을 창명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가르침도 이렇게 우리가 배울 게 많고 종교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동학혁명도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오늘날까지도 혁명이 일어난다면 동학이 제가 보기에는 근대 이후로 원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동학과 동학혁명 이제 관계 이런 데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요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제 예, 모든 그 사회적인 운동이 예, 이게 광범위하고 힘차게 나가려면 그게 사상과 이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근데 동학이 바로 평등 사상을 정립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억눌렸던 그 말하자면은 지주라든지 이런 음, 관에 억눌려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난하고 멸시받고 천하게 산 이 처지를 어, 바꾸려면은 평등 사상이 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모아져서 그것을 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모아지기 때문에 큰 전쟁이 농민 전쟁이 가능했고 이 힘이 말하자면은 에, 새로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한다면 하려고 했던 것. 그 점에서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그 지주가 판을 치는 그 지주와 한 속이 되는 그 왕 왕족들 이것을 타도하지 않고는 자기의 평등이 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농민들이 에, 체감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왜 우리가 이랬냐 어찌해야지 우리 사는 형편이 달라지겠는가 이것을 절감하게 동학 사상으로 평등 사상으로 절감하게 되니까 아 죽으나 사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은이 순도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동학혁명 1894년에 일어났을 때 그거를 긍정하고 시인하고 촉구했을까요? 아니면 아서라 내가 바란 건 그게 아니다 하고 그거를 가로막았을까요?
어, 물론 이제 동학이 혁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건 혁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뭐 상대적인 단어이고 어, 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혁명이 될 수 있고 동학이 혁명이 될 수 있고 혁명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 일단은 어, 세계 어느 곳에도 그렇고 농민 전쟁은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전쟁에서 기술상으로 잘못해서 성공 못한 것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상의 미숙성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학 농민 전쟁이 혁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실패한 것은 에,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상적인 동학 사상에서의 뭔가 부족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보다 발전된 사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부족했나요? 예, 어떤 점이 부족했어요? 우선 그러니까 예, 전주 하약하는 건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타이밍도 그렇지만 타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전술상 타협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전술상 타협이 아니고 전략적인 타협이었죠. 전략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 보다도 운동을 확장하고 진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에 위해서는 과도적으로 일시적으로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 동학이 농민 전쟁 때의 전주 화약은 그것은 전략적인 타협이 아니고 전술적인 타협이었기 때문에 전략을 말아먹는 타협이 되는 거죠. 서울로 진격을 했어야죠. 그 힘으로. 그때 정신 못 차릴 때. 그리고 일본 군이 들어오기 전에 진격했어야죠. 거기서 멈췄거든. 그러니까 어,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겠지만 사상적으로도 뭔가 좀 부족점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 경쟁대전에 나오는 우리 경전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뭐 독일어는 잘 모르니까 근데 후 8절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하실 때 완전히 정경대전이 나온 전부를 번역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냥 말씀을 아까 아, 여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다이제스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이걸 전체 한 게 있느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네, 아니다. 그건 아닌 맞습니다. 거죠. 제가 보니까 예, 예, 예. 그렇죠. 방송국에 얘기해도 되죠? 방송국에 네, 말씀하세요. 뭐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는데 공학 교도가 아닙니다. 오늘 와서 아주 부정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빙하기라는 것은 하나의 혁명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호 선생님이 그 서양 경전 그 이른바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최재호 선생이
서경 대전이라고 인식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학에 대한 그 저항과 그것을 막아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이 문제의식에서 서학의 서세 동점에 대한 19세기의 그 서양 제국주의가 동양의 침략과 식민지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서양 귀신이 우리 민족 혼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먹고 뭐 천주교인들이 뭐 건지춤이니 뭐 등등등 해갖고 대상들 제사 지내는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 민족의 이풍양속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우국 지사들은 그냥 보통 뭐 종교적인 어떤 큰 뜻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이 최재우 선생의 동정대전은 그 서양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대항의 하나의 그 종기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혁명 사상이었다. 이 하나의 그 출발이 공명대전이. 그런데 이 동학의 발전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행로를 보면 중간에 그 중대한 어떤 그 오류라든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은 1896년 가보농민 전쟁 동학혁명의 그 혁명 정신을 적복구민과 처경척의 보국안민이라는 3대 기치를 들고서 반봉건과 반일세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해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그 농민군들이 그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학이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그 위대한 투쟁, 항쟁의 그 사상과 정신을 동학의 핵심적인 사상과 정신으로 그것을 제법부인과 서경측의 보국안민을 동학교의 하나의 그 중심 사상으로 중요한 걸로 이것을 끌어안고 이게 발전시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질문은요 1분입니다. 1분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 평도 1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금씩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평이었죠? 하나의 이 소감입니다. 하나의 이번에. 소감.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아주 훌륭한 강의 많이 들었고 선생님께서 또 우리한테 주신 그 과제라고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천도와 천주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등등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좀 안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선생님 모시고 다시 더 긴 강의를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이렇게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보다 10년 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생님은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제하기로 하고, 우리 마치는 신고 명강 끝내기로 한번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선생님께서